좋겠다.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가속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자신감이 있어서 뭐 GV80, SD6 둘과 비교를 하더라도 에비에이터가 더 월등한 힘을 갖추고 있죠. 이 에어 서스펜션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구름에 떠가는 느낌이 잘 전달됩니다. 여자친구랑 한번 더 해볼까요? 여자친구는 지우 씨밖에 없네요. 왜요? 여기도 있잖아요. 전 와이프잖아요. 평생 여자친구가 와이프지 뭐. 잘들 놀고 계시네. 아, 벚꽃 향기 너무 좋은데요? 자, 여러분 오늘 만나보실 차는 링컨 에비에이터입니다. 노틸러스 그리고 내비게이터 중간에 위치하는 대형 SUV죠. 사실 내비게이터는 우리나라에서 타기 너무 큰데 얘 정도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창 인기를 올려가고 있는 대형 프리미엄 SUV 시장에서 큰 크기를 자랑하는 그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 에비에이터를 시승차를 딱 처음 받았을 때 처음 느끼는 게 뭐였냐면 우와 크다 였어요. 우와 크다. 사진으로 봤을 때도 큰 줄은 알았어요. 재원표도 있었고 되게 크겠는데 싶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커 보여요. 와, 이 높이도 그렇고 폭도 그렇고 전체적인 크기가 GV80보다 더 큽니다. 치수로 봐도 그렇고 눈으로 봐도 그렇고 더 커요. 큰 차 좋아하시는 우리나라 소비자분들 되게 매력적으로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시면 뭐 최근 등장했던 제네시스 GV80처럼 뭔가 디자인을 많이 집어넣어서 첨단을 추구하고 있진 않아요. 약간 스타일로 보면 올드스쿨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거부감이 적다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가 타고 온 시승차는 리저브 트림이에요. 기본 트림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시장에선. 이 리저브 트림은 라디에이터 그릴을 채우고 있는 패턴이 링컨 엠블럼 모양으로 뽕뽕뽕 뚫어놓은 그런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 상급인 블랙 라벨은 링컨 엠블럼 모양으로 콕콕콕 박혀있는 다른 모양의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얘만 해도 충분히 고급스러워 보여서 뭐 좀 다르다는 차이만 있지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쁘다는 그런 느낌까지는 저는 받을 수 없네요. 자, 양옆으로 달려있는 헤드램프는 당연히 광원을 모두 LED로 쓰고 있고요. 광량이요, 밝기도 밝고요. 또 특이한 거, 저희가 어제 밤에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 조사 각도 있죠. 양옆으로 뻗어나가는 빛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밤에 운전할 때 되게 편하더라고요. 특히 뭐 가로등이 없는 시골길에서는 옆을 밝게 비춰주니까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제가 아침에 이 키를 가지고 차에 이렇게 딱 출근하려고 막 오잖아요. 저는 출근길이 항상 즐거우니까요. 이렇게 와요. 막 오면 차가 주인님 오셨습니까 하고 여기 양옆으로 들어가 있는 주간주행 등 있죠. 요걸 스르륵 켠 다음에 그 다음으로 요 링컨 엠블럼하고 아래쪽에 달려있는 LED 안개등이 빛을 또 스르륵 밝혀줍니다. 퇴근할 때도 차 문을 딱 잠그고 집에 가려고 하면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하고 역순으로 빛을 또 쓱 꺼줍니다. 이런 점들 상당히 좋고요. 옆으로 가보시면 지금 이 에비에이터는 최근 등장한 신형 익스플로러와 같이 후륜 구동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 프론트 오버행 상당히 짧죠. 앞바퀴에서 앞문 사이 이 거리는 꽤 깁니다. 보닛도 그만큼 길어지고 상당히 늘씬한 비율을 잘 보여주고 있죠. 휠은 22인치를 신고 있습니다. 무려 22인치예요. 상당히 큰 크기인데 사실 내비게이터는 차체 크기가 너무 커서 얘랑 똑같이 22인치 휠을 신겨놔도 바퀴가 그렇게 크다는 느낌이 없거든요. 근데 에비에이터는 22인치 휠을 끼움으로 인해서 그 디자이너들이 스케치할 때 바퀴 엄청 크게 그리잖아요. 그게 다 자세 좋아 보이게 하려고, 멋있어 보이게 하려고 스케치를 그렇게 하는 건데, 얘도 양산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큰 크기가 자동차의 자세를 드러내는데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하는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실히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멋있어요. 얘 이름이 에비에이터잖아요. 이 스포크도 그 비행기 날개에 있는 터빈 있죠. 그런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쉽지만 얘는 이런 방식이고, 또 반대쪽으로 가면 이런 방식입니다. 비싼 차들은 요걸 또 감안을 해서
왼쪽 오른쪽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같은 쪽으로 꺾이게끔 그런 비대칭 스포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반대쪽으로 가면 이렇게 그냥 똑같은 일로 방향을 바꿔서 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정도 조금 터치를 가미해 줬으면 훨씬 더 멋있을 것 같은데, 디자인만으로도 되게 멋있습니다. 이 차체 컬러도 물론이고 이 휠에도 보시면 반짝반짝 하거든요. 펄이 엄청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도 이 바퀴의 멋을 강조해주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고요. 내비게이터도 그렇고 에비에이터도 그렇고 노틸러스도 그렇고 여기에 이름을 박아놓고 있는데 멋있습니다. 되게 입체적으로 잘 들어가 있죠. 그리고 만듦새도 괜찮아요. 전 이렇게까지 긴 도어 핸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제 팔뚝길이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도어 핸들이 엄청 긴데, 이게 또 자꾸 흔들어 보시면 안 움직입니다. 보통 다른 차들은 당기면 도어 핸들에 딸깍하고 나오면서 문이 함께 열리죠. 하지만 얘는 얘가 고정식이고, 안쪽에 보시면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누를 때 딸깍하고 문을 통 튕겨내는 전자식으로 열리는 방식이죠. 요즘 아우디도 그렇고 이런 방식을 점점점 늘려나가고 있어요. 단점이 있습니다. 얘가 배터리가 방전되면 이거 문 어떻게 열 거예요? 전기가 통해야 딸깍하고 튕겨주죠. 배터리가 죽으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자, 얘를 벗기시면 비상키가 있는데, 여기 크롬 사각형 부분 있죠. 여기에다 키를 넣고 돌리시면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도 여실 수가 있고, 자, 실내에서도 배터리가 방전되면 문을 못 열겠죠. 이럴 때 여기 달려있는 비상 버튼을 딸깍 하시면 아까 저쪽 밖에서 제가 작동했던 것처럼 똑같이 문이 딸깍 튕겨져 나옵니다. 이런 안전장비들을 구비해뒀어요. 여기 B필러에 키 패드 있죠. 요게 포드 링컨에서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 방식인데, 요거 직접 쓰시는 분들은 상당히 편하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물쇠 아이콘이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터치를 하면 따로 키를 누르실 필요 없이 요거 슬쩍 설치하고 집에 가시면 잠깁니다. 많은 SUV들이 이 SUV 특유의 강건함, 튼튼함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뭐 C필러 혹은 D필러를 상당히 두껍게 집어넣죠. 근데 얘는 지금 A필러, B필러, C필러, 심지어 D필러까지 전부 유광으로 마감을 했어요. 지붕이 둥둥 떠다니는 플로팅 루프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죠. 여느 SUV들이랑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한 건데, 덕분에 이 3열에 앉아서도 되게 큰 창문, 아주 넓은 시야를 즐기실 수 있겠죠. 제가 실제로 앉아보니까 밖이 훤히 보여요. 이런 건 3열에 앉는 승객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점일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5m가 넘는 길인데 중간에 막히는 거 없이 쫙 뒤에로가 뻗어나가니까 실제보다도 더 길어 보이는 효과까지 있죠. 이 바퀴랑 휠하우스 간격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에어 서스펜션을 통해서 승하차 하기 편하게, 짐 실었다 꺼냈다 하기 편하게 차체를 지금 내려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에 차에 다가가면 내려주고요, 내릴 때 내려주고요, 주행 모드 바꾸면 내려주고요, 속도에 따라서 또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합니다. 한 40대 50대 이상 구매자분들한테는 옛날 디자인을 좀 그리워하시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서 이렇게 무난한 디자인을 더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GV80은 되게 첨단이잖아요. 엄청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고 뭔가 강조하려고 하고 이런데, 얘는 원래 차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뭐 이런 느낌? 무난하죠. 램프도 엄청 두껍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저쪽 반대쪽 끝까지 쭉 은은하게 빨간색 미등이 들어오고요, 아래쪽이 방향지시등이고, 리어 와이퍼도 이 리어 스포일러 안쪽으로 저 깊숙이 숨겨놔서 심지어 이렇게 해도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예요. 밖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이 편이 깔끔하죠. 후방 카메라가 있는데 후방 카메라에는 워셔잉 노즐도 함께 달려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게요, 머플러 팁인데 뭐 양쪽에 2개씩 멋있습니다. 와, 멋있네 하고 딱 봤더니 이 배기구가 오다가 뒤로 안 나오고요, 아래쪽으로 뚫려 있어요. 이렇게 이런 크롬 머플러 팁이 멋있긴 한데, 조금 차를 운영하시다 보면 이 팁 주변으로 시커멓게 이 광이 좀 죽기도 하고 시커먼 때가 묻기도 하고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이 배기구를 아래쪽으로 뚫어놓는 바람에 이쪽 이 팁 끝부분이 오염되는 걸 좀 줄일 수 있겠죠. 이 배기가스가 아래로 이렇게 나와서 조금 색다른 느낌이지 않을까 싶네요.
역시 에어 서스펜션의 포스. 그 아래로 되게 두꺼운 제 허벅지만한 알루미늄 로어암이 지나가고요. 또 양쪽 바퀴 끝으로 거의 지름이 요 정도 되는 에어 서스펜션 꿀단지가 딱 양쪽에 자리를 하고 있네요. 자,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중요하죠. 요즘 뭐 차박들도 하시고 이런저런 분들 많이 싣고 다니실 텐데, 트렁크 열림 버튼은 여기 O와 L 사이 딱 요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내려가 보시면 여기에 버튼이 있다고 조그맣게 자동차 모양도 그려놨어요.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누르시면 열리고요. 뭐 당연히 키를 소지하신 채로 발로 차면 열리기도 합니다. 자, 링컨 에비에이터는 6인승과 7인승 두 가지로 나옵니다. 3열 시트도 있다는 얘기죠. 이 3열 시트를 대부분은 접고 다니실 텐데, 접을 때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전동식으로 접으실 수 있어요. 얘는 오른쪽, 얘는 왼쪽, 가운데 있는 버튼을 누르면 양쪽이 함께 접혀요. 자, 전동으로 이렇게 접히고 나면 상당히 깔끔한 공간을 보여줍니다. 정말 반듯반듯하게 모서리들을 다독여 놨고요. 또 이 턱과 바닥면의 높이 차이도 없어요. 뭐 긴 짐을 밀어 넣으실 때 불편할 일이 없겠죠. 이 바닥에는 추가 수납 공간도 있고요. 또 여기 손잡이를 드러내시면 안쪽에 스페어 타이어도 숨어 있어요. 그물망을 걸 수 있는 고리도 당연히 있고요. 쇼핑백을 걸 수 있는 후크도 양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닫으실 때는 버튼으로 내리시면 되는데, 이게 혹시 모르는 분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원하는 위치로 놓은 다음에 이걸 오래 누르고 있으면 딱 제가 설정한 높이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높이로 설정을 하시면 편히 쓰실 수 있겠죠. 이 고스트 클로징 보셨죠? 고스트 클로징 기능도 있고요. 밖에서도 그랬지만 실내에서도 젊은 감각보다는 중후함을 좀 더 우선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컬러 배합도 그렇고요, 소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약간 뭐 20, 30대보다는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가장 먼저 드네요. 혹시 조금이라도 젊은 감각을 가미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우드 그레인 대신에 이 알루미늄 마감재도 있거든요. 그런 걸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소재는 대시보드 말랑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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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죽. 여기도 말랑말랑하네. 허벅지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위는 전부 가죽 아니면 말랑말랑한 플라스틱입니다. 이 정도면 차급에 딱 어울리는 수준이고요. 이 우드 그레인도 나무 계열이 그대로 다 느껴지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고광택 플라스틱도 적재적소에 잘 배합을 했고요. 밖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특징이 없는데, 실내에서 오히려 디자인적인 도전을 더 많이 한 느낌이 나요. 다른 차들보다는 좀 다른 감각이 안에서 더 많이 보이거든요. 이 신차답게 되게 입체적입니다. 이 위쪽 대시보드에다가 요 가운데를 지나가는 베이지색 요 마감재, 이걸 뚝 끼워 넣고요. 또 센터 터널도 이렇게 쑥 지나가면서 이 가운데 중간에 집어넣었던 요 덩어리 있죠, 얘랑 만나게끔 이렇게 처리를 했죠. 여기가 지금 만나 있는 것처럼,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실제로는 여기가 뚫려 있습니다. 이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뚫려 있는지 모를 정도로 거리가 가깝거든요. 이건 조금 더 낮췄으면 이런 디자인적인 감각이 더 부각됐을 것 같기도 한데, 이 공간 배치 때문에 어쩔 수 없겠다 싶기도 하고요. 계기판은 12.3인치, 얘는 10.1인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상도나 그래픽 세련미 둘 다 흠잡을 게 없어요. 되게 뭔가 첨단 기능을 막 드러내기보다는 그냥 최대한 이 기능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운전자는 편하게 운전이나 하세요, 행복한 삶을 즐기세요, 이런 느낌을 좀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에비에이터 미국 광고를 보시면 그런 점을 상당히 잘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실내에서도 잘 느껴집니다. 밖에서, 안에서, 그 다음에 그래픽에서, 메뉴 구성에서 곳곳에서 보시면 휴식, 평온 이런 걸 상당히 강조하고 있죠. 이 시트를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무려 30가지라고 합니다. 승객들이 가장 많이 쓰는 조작 버튼들만 지금 모아놓은 거고요. 요건 헤드레스트, 등받이도 지금
아래층 위층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위층만 각도를 따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의자 모양 앞에 버튼이 2개 더 있는데, 얘는 이 허벅지 받침 있죠. 허벅지 받침의 좌우 길이를 따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허벅지 받침의 길이를 따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 링컨밖에 없을 거예요. 네, 메모리 시트 1, 2, 3 앞에 버튼을 누르시면 이 시트 조절 메뉴로 바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아까 여기에서 제공해 주지 않던 다른 작동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조절을 하실 수 있거든요. 럼바, 지금 등을 쑥쑥 밀어주고 있어요. 더 아래쪽 럼바, 사이드 볼스터, 조여주고 있고요. 엉덩이 받침 사이드 볼스터. 다리가 나도 모르게 조신하게 싹 모아지는데요. 그리고 마사지 기능도 있죠. 이 마사지 기능도 메뉴가 되게 많아요. GV80에는 마사지 기능이 없거든요. 이런 점도 이 대형 SUV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어서 가려운 곳을 싹 긁어준 그런 편의 장비로 보여지고요. 무려 30가지로 조절을 할 수 있기도 하지만, 그냥 딱 눈으로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던 다른 차들과는 디자인이 다르게 생겨서 되게 멋있어요. 누군가를 이 에비에이터에 딱 태웠을 때, 야, 니 거 의자 되게 멋있게 생겼다 그러면, 야, 이게 디자인만 멋있는 거 아니야, 기능이 이렇게 많거든 하고 자랑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이런 다이얼들 보시면 벤틀리 같은, 클래식카 같은 그런 느낌들을 많이 구현했습니다. 이런 데 보시면 그 장인들이 하나하나 깎아서 만든 그런 크리스탈 조각 있잖아요. 그런 패턴들도 집어넣었고요. 왼쪽에 있는, 왼쪽 무릎 앞에 있는 헤드램프 조절 스위치도 다른 차들이랑 조금 달라요. 이 클래식카의 느낌도 냈지만 버튼 자체가, 요즘 독일 차들은 버튼을 많이 쓰죠. 기존에는 다이얼 방식이었고, 얘는 토글 스위치입니다. 링컨만의, 에비에이터만의 특징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에비에이터는 이렇게 피아노 건반처럼 변속 버튼을 마련했습니다. P는 상당히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요. R과 D는 오돌토돌하게 이런 돌기도 파놓아서 내가 지금 어떤 모드로 선택을 했는지를 촉감으로도 느낄 수가 있죠. 링컨 모델들이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노틸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로로 버튼이 박혀 있기도 합니다. 이 대표적인 기능들은 밖에 빠져 있고요. 설정으로 가시면 보통 자동차들의 홈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기능들을 세세하게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이 그래픽은 되게 심플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가끔 어떤 버튼을 누르면 작동이 좀 반응이 늦어요. 운전자 보조로 들어가시면 지금도 반응이 조금 늦죠. 운전자 보조 메뉴로 들어가시면 이 반잘 주행 기능과 관련된 기능들을 쭉 모아놓은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에비에이터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시트도 그랬지만 세세한 조정은 다 터치로 할 수 있게끔 해놓고, 이 바로가기 물리 버튼들을 곳곳에 빼놨습니다. 시트도 여기 있고요. 또 방금 여기에 제가 들어왔던 운전자 보조도 여기 송풍구 옆에 물리 버튼을 따로 마련해뒀어요. 이걸 누르시면 바로 운전자 보도로 넘어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카메라도 모드가 따로 있고, 후방 카메라 화질이 되게 좋습니다. 주변 조명은 앰비언트 라이트겠죠. 이걸 누르시면 하나, 둘, 셋, 여섯 개, 7가지 색깔 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걸 눌러서 이렇게 해서 광량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둘 다 지원을 하고요. 기어 조작 방식을 앞쪽에 버튼으로 빼다 보니까 이쪽의 공간 활용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덮개를 2개나 마련을 해뒀는데, 이쪽에는 컵홀더가 있고요. 여기는 아주 작은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는 키가 딱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이 키가 여기에 쏙 들어가는 공간이네요.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USB 포트도 타입 A, 타입 C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딱 놓으면 될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무선 충전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좋은데 무선 충전 기능 왜 뺐지 하고 알고 보니까, 무선 충전 기능은 여기 센터 콘솔 안쪽에 집게 모양으로 마련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이 집게 사이에 이렇게 딱 찔러 넣으면 무선 충전이 되거든요. 그리고 센터 콘솔이 깊진 않은데 되게 넓어요. 밖에서 보더라도 지금 제 팔뚝 길이 정도 되거든요.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더라도 안쪽에 공간이 꽤 넓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도 파워 아울렛이 하나 숨어 있고요. 동전 주머니도 있습니다. 그 미국 차들이 동전 주머니가 많이 있거든요. 동전을 생활에서 아직까지 많이 써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동전 주머니도 마련이 되어 있네요. 보통 다른 차들이 그 숫자 8 모양의
획을 껐다 켰다 하면서 숫자를 표현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액정창이 아니고 실제 LCD 디스플레이를 넣어서 그냥 우리가 손으로 쓴 것 같은 그런 숫자를 보여주고 있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 조명은 전부 LED로 구성을 했고요. LED이긴 하지만 노란 빛이 나도록 좀 더 실내 분위기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색깔도 그냥 생 LED가 아닌 노란색을 썼습니다. 자, 이번에는 2열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다리를 꼬고 있냐면요, 그만큼 넓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운전석을 제 몸에 맞췄어요. 174인 제 몸에 운전석을 맞춘 상태고, 이 2열 시트는 슬라이딩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슬라이딩이 돼요. 이걸 가장 뒤로 밀면 이렇게 다리를 꼬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넓은 무릎 공간을 제공해 주고요. 요건 제네시스 GV80보다도 70mm 정도 긴 휠베이스 덕분에 이런 게 가능하겠죠. 오, 이 정도면 되게 넓은데? 그리고 이걸 가장 앞으로 당기더라도 주먹 2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놓더라도, 아무리 키 큰 사람이 운전을 하더라도 무릎 공간에서 그렇게 부족함을 느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머리 공간은 차 크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넓진 않은데, 이 정도면 보통 다른 차들이 제 정수리랑 천장 사이에서 손을 넣었을 때 보통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정도? 근데 얘는 한 요 정도? 여유 값이 좀 더 있네요. 손 2장 들어가네요. 텀블홈이라고 하죠. 텀블홈. 차를 앞에서 봤을 때 이 옆유리가 안으로 얼마나 들어와 있느냐. 이게 스포츠카로 갈수록 안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오고요. 지금 이 에비에이터처럼 넓은 공간, 편안한 주행, 이런 걸 강조하는 차들은 이게 점점 서죠. 이 에비에이터도 앉아있으면 이 옆유리가 상당히 많이 서 있어서 이 옆의 간격도 상당히 넓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간에 있어서는 이 대형 SUV를 산 뿌듯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을 만큼 넓은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있으니까 정말 개방감은 훌륭하네요. 등받이 각도 조절은 되나 봅시다. 가장 서 있는 상태고요. 이게 가장 눕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국산 SUV만큼 많이 눕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눕혀졌어도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런 게 필요하시다면 블랙 라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걔는 이렇게 벤츠식 시트가 아니고 2명 총 6인승으로 구성되어 있는 블랙 라벨이 있거든요. 그걸 구입하시면 지금 얘보다는 훨씬 더 편안한 시트를 가지실 수 있겠죠. 다인 환경이 잦으신 분들이라면 벤츠식을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슬라이딩은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가운데는 안 움직이고 또 얘만 하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소재도 말랑말랑. 차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소재가 운전석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좋고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올수록 좋은 소재를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점점 멀어지는 저기쯤은 소재가 별로 안 좋겠죠. 지금 여기에서 여기도 좀 거리가 떨어졌는데 아직까지는 소재에서 차별이 안 느껴지네요. 아직까지는 운전석만큼이나 좋은 소재를 써주고 있습니다. 이 가죽도요, 만져보면 지금 펀칭 처리 다 돼 있죠. 가죽이 아주 촉촉해요. 또 이렇게 누르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 암레스트가요, 보통 제 팔을 딱 올리고 무게를 실었을 때, 이게 어떤 차들은 쿠션이 너무 말랑말랑해서 푹 꺼지거나 아니면 너무 딱딱해서 그다지 쿠션감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팔을 눌러보면 아주 딱 적당한 쿠션감을 보여줍니다. 제가 그동안 최근에 경험한 암레스트 중에서는 가장 마음에 들어요. 천장 스위치도 LED로 들어가 있는데, 이 앞쪽 운전석 쪽 오버헤드 콘솔이랑 차이점이 뭐냐면, 저 앞쪽에 달려있는 조명은 터치를 딱 키면 불이 바로 켜졌거든요. 근데 뒤쪽은 또 스르르 켜졌다 스르르 꺼집니다. 차양막도 있어요. 동급 모델인데도 차양막이 없는 경우가 있죠. 근데 얘는 이런 거 빠뜨리지 않았고요. 여기 이제 전동으로 들어가려면 차값이 좀 더 비싸져야 되겠죠. 등받이 뒷면 여기가 전부 쿠션 처리를 해놓고 되게 매끈하게 뻗어 있어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되게 멋있죠. 여기 크롬테도 둘렀고요. 등받이도 다 가죽으로 마감했고요. 고급스럽습니다. 이런 고급감을 센터 콘솔 뒤통수에서도 쭉 이어가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작은
액정창이 하나 있습니다. 좌석, 온도, 오디오 설정 이렇게 4가지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좌석은 왼쪽 시트와 오른쪽 시트 열선과 통풍을 갖추고 있고요. 야, 2열에도 통풍이 있네. 뒷자리도 3열도 온도를 따로 조절할 수 있네요. 호존이긴 한데 앞에 2개, 뒤에 하나, 또 맨 뒤에 하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군요.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뭐 소스나 주파수, 볼륨 이런 거 다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차급보다 조금 더 후하게 옵션을 쳐준 거죠. 얘를 간략한 화면으로 넘어가면 여기에서도 하늘이 나옵니다. 하늘. 구름 위를 날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화면을 뿌려주고 있죠. 야간 모드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밤하늘로 바뀝니다. 또 아래로는 USB 타입C 하나, A 하나, 또 파워 아울렛 하나를 달아뒀네요. 센터 터널의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드라이브 샤프트가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SUV는 일단 지상고가 높아서 아래쪽에 공간이 많이 남아 돌아요. 그래서 센터 터널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가 많죠. 얘도 그닥 높진 않고요. 동승석 바닥면에 보시면 빈 넘버 있죠? 차대번호, 차대번호도 여기 숨어 있다는 점. 3열 타실 때는 이 버튼 한 번이면 됩니다. 뿅. 그러면 꽤 넓은 3열 접근 공간이 생기거든요. 발판도 넓어요. 밟고 쏙 들어가시면, 자, 머리 공간은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 튀어나온 데가 정수리랑 닿긴 해요. 근데 정수리 앞으로 이만큼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큰 간섭은 없어요. 적어도 GV80처럼 이러고 있진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똑바로 앉을 수 있는 공간은 된다. 무릎 공간은 지금 얘가 등받이를 가장 세운 상태고, 또 엉덩이 받침은 제일 뒤로 밀어둔 상태거든요. 만약에 3열에 누군가를 태우실 때는 2열에 타신 사람하고 조금 공간적인 부분에서 타협을 하셔야 되겠네요. 야, 좀 앞으로 가봐. 이렇게. 이렇게. 한 요 정도로 설정을 해두시면, 자, 제가 앉아도 무릎 공간이 여유가 있거든요. 주먹까지는 아니지만 손날 정도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러면 머리 공간도 그렇고 무릎 공간도 그렇고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인 셈이고요. 제가 아까 밖에서 이 옆창이 상당히 넓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창밖을 보고 가더라도 이 봄에 벚꽃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랑 보면 더 이쁠 텐데. 그렇지 않아도 3열 공간은 좀 다른 데에 비해서 좁은데, 이런까지 없으면 좀 폐쇄공포증 걸릴 수준인 차도 있어요. 적어도 에비에이터는 그럴 일 없겠네요. 아까 저기 2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풍량과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고, 송풍구가 있죠. 또 컵홀더도 있고요. USB 포트는 3열까지는 제공을 안 해주네요. 사실 3열까지 USB 포트를 바라기에는 아직 2열에도 제대로 없는 차들이 많아서, 야, 이거 내 거 핸드폰 충전 좀 해줘 라고 주면 되겠죠. 이 에비에이터도요, 프리미엄 브랜드의 신모델답게 당연히 반자율 주행 기능 들어가 있죠. 링컨은 자기네 반자율 주행 기능을 가리켜서 코파일럿 360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파일럿, 비행사, 에비에이터, 뭔가 연관성이 좀 있어 보이죠. 자, 그러면 이 운전대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켜시면 돼요. 이걸 누르면 이 운전대 아래쪽에 있는 요 부분에 불이 꺼져 있던 게 들어옵니다. 자, 들어왔죠. 그리고 요게 생긴 게 터치처럼 생겨서 도대체 이거 터치를 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작동을 시켜야 되지 하고 조금 찾다 보니까 실제 그 물리 버튼이 뒤로 숨어 있더라고요. 차간거리도 다 설정을 했어요. 차간거리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4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데 가장 가깝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손을 잠깐 제가 떼보자면 지금 오른쪽 코너거든요. 중앙 잘 따라가죠. 이 코파일럿 360에는 오토 하이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이탈 경고, 차선 유지 보조, 그다음에 뭐 후방 카메라 이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운전대에 손을 잠깐 다시 떼보면 네. 왼쪽 튕겼다가 오른쪽 튕겼다 이러지 않고 지금 중앙을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업계 평균 수준은 충분히 해주네요. 다만 지금 스티어링을 손을 떼지 마십시오라고 경고등을 띄었는데 스스로 운전대를 조작해주는 이 시간이 길진 않습니다. 이게 짧다고 해서 기능이 떨어진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도 이 스스로 운전대 조작하는 시간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안전상 이 레벨 2의 바운더리 안에서는 이 경고 시간이 짧다고 해서 능력이 떨어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 에비에이터가요 경고음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보세요. 제가 운전대를 잠깐 다른 차들하고는 경고음이 상당히 달라요. 되게 재밌거든요. 이 경고음조차도 뭔가 운전자한테 정말 듣기 싫은 소리를 빡 들려줘 가지고 경고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보다는 지금 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잡으세요, 이런 점이 있으니까 알고 계세요, 이렇게 좀 넌지시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태도입니다. 운전자의 심기를 최대한 거스르려고 하지 않아요. 박정 기자님, 아까 그 이 경고음 듣고 뭐 생각난다고요? 얼마나 멋있게요? 얼마나 멋있게요? 나는 이거 생각나던데, 옛날에 MBC 로고송 띵띵띵띵 만나면 좋은 친구. 신난 경고음이에요. 너 위험할 것 같은데? 위험해질 것 같아. 얼마나 위험하게. 네, 오늘 만나본 링컨 에비에이터, 저희가 타고 온 리저브 트림은 약 가격이 8,300, 400 그 정도고요. 상급 트림인 블랙라벨은 1,000만원 정도 더 비싸다고 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취향은 아닙니다. 저는 원래 좀 작은 차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에비에이터 참 마음에 드는데요. 이 제 취향과 다를 뿐이지 마음에는 쏙 들어요. 이 에비에이터가 추구하는 바를 너무나 잘 담아냈거든요. 편안함, 휴식, 이런 걸 정말 주행 성능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인터페이스도 그렇고 다 잘 녹여냈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목표가 확실한 차들은 저도 호감이 가요. 지금 가격이 비슷한 제네시스 GV80, 얘랑 비교했을 때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꿀리는 게 별로 없어요. 가격이 지금 GV80 가솔린 모델일 경우에 옵션 뭐 넣으면 심지어 얘보다 조금 더 비싸질 수도 있거든요. 저는 덩치도 더 크고 엔진도 더 강력하죠. 여기다가 에어 서스펜션까지 맞물려서 주행 성능까지 저는 에비에이터가 더 나았다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상품성, 가격 여러모로 봤을 때 저는 이 에비에이터 대형 SUV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강력 추천드립니다.